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2월 8일이고요. 주말에 이제 토요일에 있었던 미장 체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험 자산이 좀 진정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 주가가 한 30% 정도 떨어졌으면은 보통 이제 실적이 깨지지 않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영향으로 고점 대비 이제 ETF가 하락한 거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과거 통계상으로도 그 경험칙으로도 한 30% 정도가 1 차로 빠집니다. 그다음에 실제 그 숫자가 망가지면은 더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은 당장 그런 숫자가 망가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만 한번 한 차례 깎아내 버린 건데 그게 이제 30% 하락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반등하면서 뭐 코인도 이렇게 좀 반등하고 좀 위험 자산이 좀 반등했는데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갔는지 좀 보면은 '아 이제 앞으로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그 위험 자산 관련된 흐름이랑 리스크 지표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자료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 구글 콜앱 코드들은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는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떼 이상 필요하신 분들은 라떼 이상 가입하시더라도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시장에 이제 제가 이 글로벌 모니터 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반등했고 최근에 이제 어 시 실질적인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 11 일에 이제 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고 13 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올 텐데 저는 이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어떤 발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 고용 지표들도 썩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채권 금리가 좀 진정되면서 시장의 그런 채권 금리로 인한 리스크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제 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급격하게 지난주에 소프트웨어 시장에 있었고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생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고점 대비 30%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도 과매도권입니다.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을 해야 될 시기다. 수비해야 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디마크라고 하는 이 지표도 0점으로 지금 수렴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빨간색이 좀 채워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형상화한 거고 지금 이것도 바닥 찍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과열권까지 간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3월 달 첫째 주까지도 시장이 룸이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3월 달에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케빈 러시의 청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또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 이야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으니 그때는 좀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인데 케빈 러시 청문회가 3월 달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는 좀 '현금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평균 지표 대비해서 다 평균 이동 평균 대비해서도 과매도권에서 지금 민 리버전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임펄스 시스템이나 그리고 다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간 단위로 스파이와 QQQ의 이 파란색이 쌓이는 거면은 조정 기간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 기간이 0 점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과거에 평균적으로 쌓였던 그 디마크 점수가 쌓였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승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상승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항상 소라티노 지표가 11 이평선이나 또는 21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을 보는데 지금은 이제 11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이제 많이 그 조정이 있어 가지고 노온으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11 이평선 언더로 들어간 것들이 많고요. 근데 그래도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건설은 원전이고 은행이나 증권은 고배당이잖아요. 고배당이고 그다음 원전 있고 반도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고배당이랑 반도체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이제 21 선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우주가 있고 그다음에 좀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뭐 친환경 정도가 있고 AI 전력 그래서 전력 기기와 그다음에 우주 이런 쪽으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여기에 없는 섹터가 뭐가 있냐면 조선이랑 그리고 지금 현재 방산도 지금 일단 없고 조선, 방산 그리고 2차 전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2월 말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랑 반도체랑 그러니까 고배당 쪽이랑 반도체랑 전력기기랑
뭐 우주 요런 것들이 지금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다가 아마 2월 말쯤 되면은 고배당 관련된 지표들이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면서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아마 또 앞쪽으로 진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제 같이 이제 미국을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 강했던 것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계속 RS가 상위권인 섹터들을 우리가 좀 발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전히 비철이 있고요. 반도체가 있고요. 오일, 가스 이런 에너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희귀금속도 있고 태양광도 미국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RS가 상위권에 있고 철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전력 설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 관련된 그 리네상스 아메리칸 인더스트리얼 리네상스라 해서 리쇼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쇼어링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았고 반도체 또 있고 우라늄 있고 통신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지역은행 그다음에 제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주 방산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52주 신고가 위주로만 플레이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소라티노 지표도 여기서도 이제 11일 평선 이상인 것들을 찾아보면 제약이 있고 이제 특이하게 여기 보면 에그리 비즈니스라고 해서 농업 관련된 것들이 지금 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농업 관련된 것들 여기도 이제 VGI라고 하는 티커를 쓰는 농업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 가지고 글로벌 뭐 건설 관련된 거, 인프라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통신 이 앞에 있는 RS와 대부분 비슷하고 운송이랑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하게 있는 거는 그 애그리 비즈니스랑 푸드, 음식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가치주스러운 것들이 지금 앞에 올라와 있는데 그 가치주스러운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서 52주 신고가인 것들 위주로만 좀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52주 신고가인 것들을 리스트를 매일 넣어 가지고 그 차트로 뽑아 보는데 여기 반도체부터 이제 쭉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산업재, 자본재, 운송, 물류, 인프라 이런 건설 기계들이 많고 나머지 보면 소비재 조금 있고요. 금융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약간 차트를 일단 보실 텐데 가치주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디를 세팅할 거냐면 여기 이제 내려가서 그 신고가인 것들 위주로 같이 보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제 신고가인 것들을 봐야죠. 쭉 내려가서 어 조금만 더 내려가겠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여기서 그 코인 다음이 제가 이제 신고가가 나오게 해 놨거든요. 코인이랑 로빈후드 그다음이 이제 신고가가 나오게 해놔 가지고 그래서 신고가를 후드 다음에 이제 신고가가 나오게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도체 테스트 관련해서도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보기 전에 이제 요 전체 차트를 좀 볼 텐데 이걸 이제 아침마다 저는 체크를 해요. 미국 시장 열리고 나면.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거든요. 자산 배분도 올라가고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는 거면은 '건전한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저 내려가서 또 특이한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보게 되면 지금 가치주들은 다 신고가가 갔잖아요. 그 성장주들은 이제 반등을 다시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가치주스러운 것들이 좀 더 시장이 세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치주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가치주나 마찬가지죠. 밸류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주 쪽으로 계속 우리가 포커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배당주 있죠. 여기 배당주들. 배당주 컨셉들도 지금 신고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배당주 컨셉들이 2월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2월 말이 배당 기준일이라서 같이 좀 움직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철강, EMP,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산업재도 세고 운송도 세고 그다음에 항공도 세고요. 그다음에 방산들도 좀 반등하고 있고 근데 확실히 이 가치주스러운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산업재, 운송, 항공. 그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중요한 ETF들이 있는데 필수 소비재가 이제 계속 세다는 거는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필수 소비재들이 이제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좀 시장이 이게 쉬느냐 안 쉬느냐 이거를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쉬고 성장주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성장주가 다시 쉬고 필수 소비재가 계속 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테크에서 이제 반도체랑 PSI라고 하는 티커를 쓰는 경우는 신고가로 지금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반도체 소부장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ETF가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한국도 지금 금요일 날 반도체 소부장들이 먼저 반등을 했잖아요. 예, 좀 같이 이제 가는 흐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한 30% 빠지고 뭐 연속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좀 바닥을 잡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가가 이제 다시 원위치로 간다기보다는 얘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역할을 하지 않고 얘는 멈추고 나머지가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여기 AI 전력 관련된 그리드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이게 또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이외에도 전력기기 쪽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그 건강 관리랑 헬스케어도 지금 여전히 괜찮고 이 지방은행이 엄청 세잖아요. 지방은행이 만약에 뭔가 망가지는 거였으면은 시장이 정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그런 거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방은행이 망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도 시스템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은행도 견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면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로봇, ROBO, ROBT 이게 국내 시장에 로봇 관련된 주가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로봇들이 괜찮아요. 졌어요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BOTT나 HUMN이나 그다음에 여기 우주도 지금 좀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센데 우주 로봇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리쇼어링. 미국에는 지금 리쇼어링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건설이나 뭐 전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지금 주가들이 견고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이죠. 사실 반도체나 또는 뭐 연료 전지에 관련된 애들이나 또는 태양도 사실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국내 시장에도 같은 큰 틀로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주식들 좀 보게 되면 지금 대형주에서는 뭐 애플 정도가 지금 그래도 좀 견고한 편이고 어 지금 다들 큰 종목들보다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세요. 그래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도체들이 센데 마이크론은 생각보다 못 올랐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HBM4 관련해서 이게 납품하는 게 하이닉스 70, 삼성전자 30 이고 마이크론은 HBM4는 아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국내 시장은 야간 선물이 한 4%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월요일부터 좀 떠서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들 계속 지금 다 좋아요. 올라가고 있고 실적 잘 나왔던 뭐 그 폼팩터 이런 것들은 지금 신고가이고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나 샌디스코도 지금 잘 반등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특이하게 시장은 지금 반도체도 괜찮지만 이게 에너지 쪽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이런 기업들도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큰 틀로 보면은 다 같이 주죠. 왜냐하면 과거 미 앞으로 실적이 막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멀티플이 싼 거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멀티플이 좀 싼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월마트도 지금 미국에서 신고가고 그다음에 탱커 이게 지금 탱커 시황인데 옛날에는 이제 탱커 시황이 좋아지면은 현대미포 이런 거를 막 사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현대미포가 없으니까 그냥 탱커 시황이 에너지 쪽으로 좋다. 그리고 특이하게 미국의 지금 이 농기계 쪽 관련된 여기 농기계가 존 디어뿐만 아니고 AGCO라고 하는 또 티커가 AGCO로 되어 있는 애가 있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고가예요. 그래서 야 이게 미국의 이제 농기계가 좋은데 예전에 이게 좋을 때 국내 시장에서는 대동, TYM 이런 것들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낙수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좀 아리까리해서 그냥 미국에 있는 디어나 그 미국 농기계 종목은 미국에 있는 거 위주로 좀 플레이하는 게 낫고 한국에는 그냥 반도체 플레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려가서 보게 되면 방산줄 뭐 LHX나 노스크루먼이나 록히드 마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반등을 했고 쭉 내려가면 테크닙도 이게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회사랑 좀 연관이 있죠.
피어로서.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어 이제 뭐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가들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캐터필러 지금 한국의 건설 기계도 좋아요. 건설 기계들도 그 수출 데이터를 뜯어보면 유럽향으로, 벨기에향으로 지금 수출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화해 무드가 들어오니까, 휴전 모드가 들어오니까 재건 관련된 해서 국내에 있는 건설 기계들도 좀 세 보이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일단 건설 기계까지 플레이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반도체 위주로 일단 더 들고 가는 게 맞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취사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도체 위주로 좀 더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건설 기계는 쪼끔 더 이제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플레이하자, 뭐 이런 지금 주의라서. 그렇지만 이제 캐터필러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와도 관련이 있고, 어쨌든 건설 기계 쪽으로도 지금 미국 시장에 피어가 좋으니까 국내 건설 기계도 같이 이제 낙수 효과가 있는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뭐 유럽향으로 수출 많이 되는 거는 체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이것도 다 네트워크 관련해, 네트워크 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광 케이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면 결국 이제 여기서도 그 들어가는 게 이제 그 검사 장비들 이런 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좀 내려가서 이제 보게 되면 어 여기서 이제 그 퀀타 서비스, 그리고 허블, 그리고 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전력 기기가 좋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전력 기기도 반도체랑 같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다들 별로였고, 그다음에 원전들도 좀 세게 반등했어요. 뭐 SMR이 18% 올라가고, 오클로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카메코도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구리들도 좀, 비철 금속들도 반등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제 대부분 다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마 반도체가 좀 전력기기랑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 그리고 우주 로봇도 좀 많이 좋았었는데, 수급이 이제 풍부하게 여기저기 다 들쑤시면서 한국 시장도 반등하는지는 월요일 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반도체가 이제 셀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이제 그 야간 선물도 셌었고, HBM 관련된 뉴스가 마이크론이 이제 "아니다. HBM4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돈이 더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 코인들도 죽어가다가 반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네오 클라우드들도 좀 반등을 했고,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다 신고가 이렇게 지금 들어갔다. 그리고 센터 네트워크 관련해서 뭐 광통신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들어가는 애들이 다 지금 신고가 가고 탄력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신고가 가는 것들,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여기도 광통신 부품이 있고, 폼팩터 아까 좀 전에 봤었고,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이 전력 반도체 하는 애들도 지금 신고가 같다, 이렇게 보고요. 광통신용 부품도 있고, 그다음에 내려가면 또 낸드 컨트롤러 이런 거 하는 애들도 또 신고가다. 국내는 뭐 파도가 있죠, 비슷한 그 피어로. 쭉 보면은 다 데이터 센터 좋았고, 그다음에 이 순수 바이오보다는 이 암젠이나 또는 이제 그 노바티스나 길리어드나 머크나 이런 제약회사들 주가가 좋아요. 노바티스, 존슨앤존스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미국 시장이 지금 요양원이 좋아요. 요양원이 좋은 이유가 인건비가 좀 컨트롤되면서 이 단가 인상이 지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운송, 이런 운송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XPO도 그렇고 페덱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월 인더스트리도 전력이 좋으니까 한국 시장이 전력 기기가 좋을 수 있다. 캐터필러 아까 좀 전에 있었고, 전자기기 위탁 제조, 이것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신고가 갔거든요. 농기계 있고, 여기도 이제 전력망. 이것도 MIR 그룹도 지금 전력이에요. 전력 관련된 건설 관련된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큰 틀로 보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저텍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센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 영향은 없지만 뭐 어쨌든 밑에 보면은 이제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 철강 있고 뭐 또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또 신고가가 미국 시장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있는 업종 상대 강도 상위에서 또는 변동성 모멘텀 상위에서 신고가인 것들을 가져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매도 조건이 되면은 이제 팔고 아니면은 끌고 가고 계속 요렇게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예 쭉 내려보면 이제 유가 근데 GLW 이것도 데이터 센터 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많으니까 뭐 음식료 이런 기업들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음식료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플레이하더라. 그래서 아마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ETF가 싸가 센 이유가 이런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또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국내 시장은 아마 반도체랑 전력기기 그리고 국내 시장의 주도 업종의 하나인 우주 로봇, 우주랑 로봇도 좀 움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ETF가 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